요즘 마트 식품관에서는 신선함과 건강을 강조하는 간편식과 기능성 식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구매해 섭취하는 경우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마트에서 구매 시 주의해야 할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품목은 티백차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커피 대신 둥글레차, 현미녹차, 메밀차 등의 티백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티백차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티백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 뜨거운 물에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삼각형 모양의 티백은 100% 플라스틱 섬유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글 때 미세 플라스틱이 우러나와 우리 몸에 다양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저널에 따르면 하나의 티백을 95도의 뜨거운 물에 5분간 담갔을 때 무려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매우 작아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한번 체내로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백차를 마실 때는 티백 내용물을 직접 꺼내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친환경 다회용 티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놀라유와 포도씨유가 논란인데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로 튀김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80도보다 높아 사용상에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름의 산화적 안정성이 저하되어 높은 온도에서는 다른 기름들에 비해 산패 부산물의 생성량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패란 기름이 공기, 높은 온도 또는 습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변질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산화되면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 등이 생성되어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놀라유와 마찬가지로 포도씨유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씨유는 기본적으로 높은 트랜스 지방 함량을 가지며 온도가 상승할수록 이 수치가 다른 기름들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치매, 암, 혈전 생성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입니다. 또한 포도씨유의 산화 안정성도 카놀라유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름에 관한 우려 중 하나는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GMO는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식품을 말합니다. 현재 카놀라유의 약 80%, 콩기름의 90% 이상이 GMO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GMO가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GMO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화 안정성이 낮거나 GMO 논란이 있는 기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발연점이 높고 산화 안정성이 우수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품목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요리의 품질을 높여주지만 모든 치즈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 치즈와 달리 식물성 유지인 파묘로 만들어진 모조 치즈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성분 표시에서 렌네카제인과 팜유 같은 식품 첨가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제품이 모조 치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조 치즈는 주로 파묘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며 유화제를 추가해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하고 응고제일렌네카제인을 넣어 진짜 치즈와 유사한 외관을 만듭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의 피자에 이러한 모조 치즈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조 치즈는 화학물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품목은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마시는 과일 주스가 실제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는 예상보다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자체가 당분이 높은데 여기에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시럽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감미료는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복 건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더 높다고 합니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은 섬유질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주스 형태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소화 과정이 짧아지고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5번째 주의해야 할 품목은 캔 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커피나 주스, 햄이나 참치와 같이 캔에 담긴 통조림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면 쉽게 부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조림 내부를 에폭시 수지로 코팅합니다. 문제는 이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스페놀 A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암, 당뇨, 비만, 기억력 저하,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비스페놀 A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어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캔 속의 비스페놀 A는 음식물에 스며들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비스페놀 A는 열이나 산에 약해. 캔 제품을 그대로 데워 먹는 행위는 환경호르몬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적은 양의 섭취로는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캔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온에 직접 조리하는 것을 피하고 개봉한 통조림의 음식은 부식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용기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른 캔 제품은 피하며 통조림 국물은 내부 물질이 녹아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주의해야 할 품목은 플레이크 시리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아침을 대신해 우유와 함께 간편하게 섭취하는 시리얼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플레이크 시리얼이 설탕 폭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설탕 권고안에 따르면 설탕으로 코팅된 시리얼 한 해 제공량에는 약 12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하루 권장 설탕량 25g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시리얼 한 그릇으로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시리얼 제품은 1회 권장량을 약 30g으로 설정하지만 30g은 아주 적게 보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 무심코 권장량을 초과하여 먹게 되고 이는 결국 권장 설탕 섭취량을 크게 초과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시리얼의 설탕 함량이 높고 단백질 및 필수 지방산이 낮아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시리얼에 함유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얼 섭취는 되도록 피하되 구매를 고려한다면 영양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주의해야 할 음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미국의 영양학 박사 마이클 허트는 아이스크림을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음식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아이스크림에는 색을 내는 합성 착색료뿐만 아니라 설탕, 인공조미료, 덱스트린, 폴리글리세린, 카라기난 등 다수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화제의 사용이 큰 문제인데 이는 아이스크림에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여 섭취 시 체내에서 화학물질이 세포에 잘 흡수되게 합니다. 유화제는 신장장애, 피부장애, 간 손상, 내장세포 파괴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생명과학 연구소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유화제가 장내 미생물 군집을 교란시켜 장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달콤한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유용할 것 같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